안녕하세요. 무성보리씨입니다. 어제 그 미국장이 좋았죠?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장이 좋았더라고요. 다우지수도 전고 돌파했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뭐 전고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뭐 보통 이런 고점의 주가를 이렇게 종가상 갖다 놓는 거는 특히나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 그런 신호로 해석해도 괜찮거든요. 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증가가 나왔고요. S&P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 전고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시장이 상승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그 이 뭐더라 이렇게 그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게 차트로 안 나오나? 보면은 아이고 헷갈린다.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외국인만 보면 돼요. 예, 외국인만 보면 오후 되니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진짜 뭐 몇 조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백억 많으면 뭐 1, 2천억 갖고 이러니까 조금 그 안타까워요. 예, 이것도 외국인의 어떤 그 매매 추이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보면은 뭐 거의 같이 움직이죠. 예, 같이 움직여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추세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 욕구가, 무조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봉이, 뭐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포지션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11선 아래로 내려오고 21선 근처로 오면 분할 매수를 보통 시작을 합니다. 뭐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상당한 급등이 나왔죠. 지수가. 예, 급등이 나오자 요런 고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이 고점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거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까요? 이제 8%, 예, 8%면은 꽤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 또 상승하고 고점에서 음봉? 그러면 이제 매도 세력이 있다. 누군가는 이 전고점 부분에서 팔고 싶구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겁먹죠. 예, 겁먹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추세 매매나 가치 투자자나 사람마다 좀 갈립니다. 이거를 매도 신호로 볼 수도 있고 매수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뭐 옳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한 이런 부분, 뭐 요런 부분에서 산 사람이면 당연히 매도 신호로 봐도 되는 거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위쪽에서 만약에 내가 그 매수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선을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는 11선에서 반등을 해줬고 그냥 반등이 나가네요. 그쵸? 그러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선 이하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못 샀겠죠. 근데 이제 개별 지수였으면 11선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냥 상승하니까 보유분만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고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 완전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조정을 하겠구나. 예, 이렇게 조정을 하죠. 11선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냥 시장이 죽어서 뭐 61선도 깨고 121선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건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에만 내가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분할 매수로 따라갔는데 개박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61선 정도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 경우, 아니면은 나는 61선을 깨도 분할 매수를 계속 할 거다 하면은 당연히 이 윗부분에서는 이제 소액으로 샀겠죠. 더 낮은 비중으로.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내가 지수는 이렇게 빠지지만 내가 주도주의 주도 섹터의 성장주, 대장주로 골랐다 그러면 나는 버텨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버텨도 되는 거고요. 21선까지도 무지막지하게 뺐네요, 이때. 그쵸? 예, 장대 음봉으로. 다 겁먹습니다, 이때는. 근데 분할 매수로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잠깐 창문 좀 닫을게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굳이 장중에 사지 마세요. 예, 종가 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종가 보고 사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반등 나와주고 반등하네? 반등 가네? 그러면 이제 이익이 잡히겠죠. 평가 이익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예. 조금 횡보를 하면서 약간 상승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전고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다시 N자형 반등을 할 때 전고를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못했죠. 예, 못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M자로 이제 쌍봉으로 빠지고 이저점을 깨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저점을 깼네요. 거의 깼네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냥 반등을 해주네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급락이 안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다. 막 겁먹지 마라.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한 방에 비중 베팅을 하면 이러한 음봉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한 방에 사고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죠. 예, 이것도 외인이 이렇게 팔아서 조정이 나왔고, 기관이 같이 팔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막판에 팔았군요. 여기서 시간 외에서 많이 팔았나 보네요. 그쵸? 여기서 플러스 했는데 마이너스 된 거 보니까 기관은 다 팔았고 개인만 받아줬네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얼른 이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906 이거를 돌파해야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오늘은 건기식의 OEM, ODM의 강자, 건기식의 OEM, ODM의 강자인 노바렉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바렉스는 OEM, ODM만 하고 직접 판매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OEM이 매출 비중이 약 48%, 이게 아마 작년 기준인가 올 기준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ODM이 비슷비슷하죠. 마진은 OEM 쪽은 약 10% 정도 되고 ODM 쪽은 약 15% 정도 되고, 이제 이 회사가 좋은 게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을 픽업해서 갖다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35개의 개별 인정형을 보유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노바렉스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개별 인정형에 대해서 해놓은 게 없네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제가 해놓지를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OEM, ODM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사가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 캐파 확장입니다. 캐파 확장인데 여기 부분에는 제가 써놓지를 않았네요. 일단 먼저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기업의 전형이죠. 좋은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QOQ로는 약간 매출액은 슬로우 다운이 됐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ODM이 더 잘 팔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3분기 실적 리뷰를 해놓은 건데, 현재 36개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다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쟁력인 거죠. 노바렉스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9건, 2014년에 14건 정도 추가 신청 예정을 해서 총 100개 정도의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R&D를 이제 집중해서 개별 인정형 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영양력이라든가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해서 조금 건기식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매출 2천억 캐파입니다. 최근 4분기 하울 보면은 2,127억이죠. 거의 지금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추가로 지금 2천억 캐파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6월부터 이제 일부 캐파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3년 하반기쯤에 이제 풀 캐파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매출액이 4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캐파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즘 수면도 상당히 중요하죠. 잠을 잘 자야 되니까. 그래서 2분기에 개별 인정형 락티움이라는 수면 건기식인가 봅니다. 이거를 제품을 만들었는데, 6월에는 한 개 고객사에서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2개 이상, 총 3개인 거죠. 그쪽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갖다 팔려는 거죠. 예. 대부분 건기식 업체가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OEM, ODM으로 오더를 주고 제품을 갖다가 파는 그런 건기식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꾸준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상장은 18년도에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기업이 있었죠. 예, 그 전부터 있었던 거 보면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3분기 누적으로 거의 200억, 31억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ROE가 보면 엄청나죠. 예, 이때 18년도만 빼면은 ROE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ROE를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요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보면은 자본 총계가 작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5배 성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도 조달했고 그동안 누적 순이익도 있어서 지금 이제 1,000억 정도 됐는데 1,000억도 뭐 큰 거는 아니에요. 자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형주죠. 어떻게 보면 이런 소형주들은 ROE가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 높은 기업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이 이렇게 성장할수록 ROE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요거를 예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바렉스가 최근 5년 성장률을 보면은 약 18.8%입니다. 18.8%인데 앞으로의 성장률을 18.8%로 하면 8%로 하면 이 ROE 라인을 보시면 어떤가요? 계속 ROE가 늘어나죠. 이게 뭐냐면 자본 총계가 여기 있는 자본 총계는 배당 성향을 감안한 자본 총계인데 이 뜻이 뭐냐면 ROE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 총계 증가하는 속도보다 순이익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런가? 그렇죠. 네. 그렇죠. 자본 총계는 17%로 성장하는데 순이익은 18.8%로 성장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고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5년에 물론 거의 19%에 가깝게 성장을 했지만 좀 줄여서 약 10% 정도를 성장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매년 10% 성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노바렉스의 캐파가 23년 이후로는 풀캐파가 4천억 캐파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자, 매출액 성장률이 10% 바뀌면 자본 총계 성장률이 12.3%로 오히려 높아집니다. 네, 매출액 성장하는 것보다 배당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ROE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순이익 성장률보다 자본 총계의 성장률이 커지기 때문에 ROE가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현재 이런 20%대의 고 ROE는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ROE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해버리면 상당히 고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가 1677억이니까 21년도에 1750억은 뭐 당연히 찍을 수 있는 거죠. 매출액. 그리고 23년 이후로는 풀캐파로 거의 4천억에 육박할 것이다. 그쵸?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ODM, OEM 매출 비중이 거의 반반이고 OEM은 마진율이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OEM 마진율은 약 10%, ODM 마진율은 약 15% 정도 되니까 반반하니까 뭐 12.5% 정도 마진율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12% 잡으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뭐 200억에서 한 500억까지 찍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노바렉스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면, 그렇죠. 순이익도 이렇게 찍는 게 가능하겠죠. 그럴 때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게 현재 시가총액이 3,426억인데 안전마진이 확보가 거의 안 됩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물론 할인율을 10%로 잡았을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10%를 빼면 0%로 나누니까 말은 안 되는 거고 뭐 한 8%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4천억 정도 찍으면 안전마진이 약 25%, 26% 정도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가의 변동성으로 상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는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인 가격 같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저번에 콜마 B&H 말씀드릴 때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 건기식 섹터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큰 손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그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여기 보면은 뭐 POR 수치도 약 14.1배죠. 물론 뭐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POR 대비 14배나 되는 가격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ROE가 현재 최근 4분기 기준으로 해서 21% 정도 되는데, 이거는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10%대로 깨질 겁니다. 그리고 ROIC 같은 경우에도 19.2%인데 보면 그 투자자본도 이제 1268억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낮아질 일만 남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PBR도 지금 3배 수준이라서 지금 거의 뭐 상장한 지 3년 차이지만 거의 고점 부근에 있죠. 그리고 뭐 1배 이하, 1.5배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뭐 매력적인 그러한 가격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배 이하로 떨어지려면 한참 떨어져야 되죠.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든가 자본이 그만큼 쌓여서. 그래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뭐 비즈니스도 좋고 어떤 그 많은 개별 인정을 갖고 있어서 경쟁력도 갖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시장이 좋았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죠. 약 150% 정도 상승이 나왔고, 150% 정도 되니까 고점 대비 뭐 한 30%?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3만 한 2천원까지는, 여기까지는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만 2천원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약 2,800억 정도 되고 POR이 12배 정도 가까이 되네요. PBR이 2.67배. 그래도 뭐 약간 비싼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래도 뭐 큰 매력 있는 가격은 아니죠.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32,000원까지 빠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2개월 조정을 한 다음에 이번 달은 양봉인데, 거래량도 뭐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는 않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더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21선 위로 지금 올라탔잖아요, 주가가. 올라탈 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때 당시 평균적인 거래량, 여기 떨어질 때의 어떤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21선 위로 올라탈 때. 그러면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주가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거래량이 안 터지죠. 예. 물론 뭐 평균적인 게 한 요 정도? 뭐 요 정도 되는데 그냥 평균 정도만 터지는 것 같아요. 그 이상 터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요즘 이제 뭐 이게 조금 똑같지는 않을 건데 이게 뭐 차트 흐름이 똑같지는 않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여기 부분에서 21선 타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 늘고 또 상승하고 조정 나오면서 21선을 다시 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요런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게. 근데 이제 노바렉스는 없죠. 그런 게. 십자선이 왜 없어졌어? 그런 게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건기식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건기식이. 누트리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21선을 탈 때 이렇게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훨씬 더 터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없습니다. 지금 다 똑같아요.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건기식 섹터가 주도 섹터가 돼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종군당 얘들 시리즈는 코로나 그 어떤 백신 이슈로 해서 상한가 가고 했는데 다 털고 나갔네요. 그냥 차트가 이런 거는 그냥 다 털고 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또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다시 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주포가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노바렉스도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어차피 투자를 하던 가치 투자의 포지션을 잡던 아니면은 추세 매매 포지션을 잡던 간에 싼 가격대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차트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뭐 바닥에서 막 10배, 5, 5배, 10배, 15배 올라간 상태에서 그 추세 매매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그 떨어지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3.2만원 아래로 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볼까요? 뭐 가끔씩 확인하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저 지금 현재 건기식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3.2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 한번 보고 콜마 BNH 얘기할 때 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콜마 BNH도 여기까지 거의 300%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의 50% 떨어져야 돼요. 50%. 여기까지 36,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콜마 BNH도 뭐 3분기에 막 그 폭발적인 실적 증가를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콜마 BNH도 보시면 종목별 투자 누가 사나 볼까요? 뭐 외국인 기관 다 팔고 노바렉스는 기관이 팔고 있네요. 외국인은 뭐 조금씩 사는데 요거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크고. 자, 오늘 선물 한번 볼까요? 아까까지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려나? 나스닥은 그래도 0.3% 상승 중이라서 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해서
또 미국은 그 추세를 잘 타기 때문에 추세가 잘 꺾이진 않을 겁니다. 바로 꺾이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노바렉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좀 기다리자. 기다린 다음에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게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일 만큼 섹시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